시 공부하시다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제가 카톡방을 만들게요. 카톡방을 한번 만들어가지고 필기랑 다르게 실기는 제가 약간 질문하실 게 좀 많이 있으실 거예요. 아시겠죠? 아니면 제가 번호를 알려드리는 게 낫나? 아니, 카톡방을 만들겠습니다. 카톡방을 만들어가지고 그때 궁금하신 거 찍어가지고 문제랑 같이 찍어서 질문 주세요. 아시겠죠? 필기는 사실 여러분들 혼자 공부하시면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데 실기는 이해가 안 되면 못 넘어가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카톡방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공부하시다가 이해 안 되시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오. 대신 문제는 꼭 찍어서 문의를 주십시오. 아시겠죠? 제가 뭐 그날 바로 답변을 못 드리더라도 그 다음 날이라도 아시겠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프라인 하는 메리트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점이라도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고 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그렇게 많이 나가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사실 전선가닥수의 맛배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지금 보실 부분은 어떤 거냐? 수신기가 있습니다. 발신기 세트가 있어. 여러분들이 제가 맛배기라고 말씀드렸는데 진짜 배기로 공부하시는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수신기와 발신기 세트와의 전선가닥수를 산정하는 게 제일 어려운 포인트가 되는 부분입니다. 전선가닥수 산정. 요걸 물어보는 거예요. 주로 물어보는 게. 아시겠죠? 지금 하는 건 뭐냐? 그렇다고 중요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많이 나오는 녀석이기 때문에. 이거 할 때 그냥 베이스로 나오는 녀석이라고 생각해 주실 정도로 중요한 녀석이기 때문에 지금 하는 거는 요 사이의 배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요 사이의 전선가닥수를 한번 공부할 겁니다. 아시겠죠? 감지기와 감지기 사이 또는 감지기와 발신기 세트와 사이의 배선을 공부하는 게 지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 여기 마스터하고 어떻게 하겠다? 나중에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요거를 여러분들 머릿속에 새겨 넣어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먼저 지금은 여기부터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지금 이거를 혼동을 많이 하죠. 다시 한번 감지기와 감지기 사이, 감지기와 발신기 세트 사이의 전선가닥수를 산정하는 공부를 지금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거 제가 이게 진짜 백이라고 하고 요 맛백이라고 말씀드려서 소홀히 하실 수 있는데 정말 많이 물어봅니다. 정말 많이. 기본적인 개념이지만 도면상에서 이거 물어보면서 베이스로 그냥 깔고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꼭 나옵니다. 전선가닥수 산정 문제에서 거의 나오면 함께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아시겠죠? 자, 차근차근 보도록 할게요. 종단장 설치 위치에 따른 감지기 회로의 가닥수 나와 있습니다. 지금 감지기와 감지기 사이에 전선가닥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일단 쭉 볼게요. 첫 번째, 송배전식 배선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한 가지 설명드리자면 발신기 세트와 지금 저희 요 사이 한다고 말씀드렸었죠. 이 감지기의 배선 방식이 크게 두 가지 배선 방식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송배전식 배선 방식과 보정 방식과 교차회로 방식이 있어요. 교차회로 배선 방식. 우리 필기하면서도 몇 번 설명드렸던 거죠. 교차회로 배선 방식 두 개가 있는데 지금 저희 어떤 파트 하고 있다? 경보 설비 중에 자동화재 탐지 설비 하고 있죠. 그죠? 자동화재 탐지 설비는 배선 방식을 송배전식 방식으로 구성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송배전식 먼저 하고 교차회로 방식 하시도록 하실 거예요. 송배전 방식이 좀 더 기본이 되는 녀석이니까. 됐죠? 송배전 방식이라는 게 있구나. 자, 그럼 일단 쭉 읽어보면서 볼게요. 1번, 송배전 방식이라는 게 있구나. 2번, 읽어보시자면, 자, 송배전식 배선. 수신기에서 회로 도통 시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배선의 도중에서 붕괴하지 않는 방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2번, 회로 도통 시험은 뭐야? 이것도 함께 정리하고 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3번. 이 회로 도통 시험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녀석이 있어요. 뭐가 있었다? 회로 도통 시험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녀석? 그렇죠. 종단저항이 있었다. 종단저항. 이 세 가지를 다 알고 가셔야지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전반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요거 하나 차근차근
깨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하나씩 해보고 가도록 할 건데, 먼저 송배전 방식이라 하면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송배전 방식이라 하면 간단해요. 앞에 거 복습해 보겠습니다. 이 감지기라는 전기기구를 동작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전선 가닥수는 최소 몇 가닥이다? 그렇죠. 플러스 마이너스 2가닥이다. 그러면 발신기에서 2가닥이 출발을 하는 거야. 출발을 했어. 그러면 얘가 살아나겠지. 얘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된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그대로 연결해 주는 거야. 그러면 얘도 살아나겠지. 됐죠? 이게 송배전 방식입니다. 송배전 방식은 뭐다? 하나의 경계구역 내에 있는 모든 감지기를 이 플러스 마이너스 2가닥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이 2가닥으로 전체적으로 포용하는 게 송배전 방식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럼 감지기가 만약에 더 있다. 감지기가 이렇게 더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 이 플러스 마이너스 2가닥으로 살려주고 이게 송배전 방식입니다. 이해되셨죠? 이게 끝이에요. 보내기 배선이라고 해가지고, 보내송자 써가지고 보내기 배선이라고 하는데, 발신기 세트에서 2가닥을 보내서 그 경계구역 내에 있는 모든 감지기를 포용하는 게 송배전 방식입니다. 이 개념, 이 끝입니다. 간단하게. 아시겠죠? 우리 1번은 끝났어. 됐죠? 물론 더 디테일하게 다른 거를 설명드리고 나서 말씀드릴 거예요. 됐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였습니까? 회로 도통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 됐죠? 자, 우리 필기에서도 했지만, 회로 도통 시험이라 하면 뭐냐? 얘는 일단 빼놓고. 회로 도통 시험이 뭔지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 지금 위에 보시는 전등이 있어요. 전등이 있습니다. 전등이 일렬로 쭉 이렇게 있어. 그러면 전등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마이너스 2가닥으로 연결이 되어 있겠지. 그죠? 이쪽이 뭐 전원이라고 볼게요. AC 전원이 투입되고 쭉 연결되어 있겠지. 전등은 스위치를 켜보면 이 선로가 끊겨 있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죠? 만약에 스위치를 켰어. 그런데 얘는 들어와. 근데 얘는 안 들어와. 그러면 혹시 담화가 나갔거나 이게 끊겼거나 하는 걸 바로 판단을 할 수가 있지. 그죠? 왜? 눈에 바로 보이니까. 그런데 감지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끊겼어요. 여기서 출발해서 갔는데 여기가 끊겼어. 끊기더라 하면, 이거 끊기고 나면 얘가 정상적으로 동작을 못 하겠지. 왜? 플러스 마이너스가 공급이 안 되니까. 그런데 감지기 같은 경우에는 스위치를 켜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개념이 아니지.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눈에 보이시죠? 이 감지기. 보시면 이게 지금 전기가 투입되고 있는지, DC 24V가 제대로 투입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 그죠? 이거를 뭐 직접적으로 감지기 열어가지고 테스터기로 테스트하거나 아니면 우리 뽕대라고 하는 감지기 테스터기로 동작시켜 보거나 그런 거 아니고서는 알 방법이 없는 거지. 그죠? 유지 관리가 어렵다는 거지. 그래서 뭘 하겠다? 회로 도통 시험을 하겠다. 여기서 말하는 회로는 여러분들 선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전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 전선, 플러스 마이너스 2가닥이 전선. 이 전선이 기도자에 통한동자 해가지고 이 전선의 길이 제대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수신기에서 간단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게 회로 도통 시험입니다. 이해되시죠? 우리 이렇게 막 중간에 잘렸는지 지금 육안으로는 확인할 수 없으니까 수신기에서 탁탁탁 그냥 간단하게 테스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게 회로 도통 시험이에요. 회로 도통 시험을 하는 이유는 충분히 아시겠죠? 왜?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얘가 제대로 전기가 투입되고 있는지 알 방법이 없기 때문에 회로 도통 시험이라는 것을 해야 된다는 거지. 되셨죠? 수신기에서 회로 도통 시험이라는 걸 하는구나. 회로 도통 시험이 이런 거구나. 회로 도통 시험이. 됐어요. 됐죠? 그러면 이 회로 도통 시험 마지막 3번 뭐가 있었습니까? 종단 저항이라는 게 있었지. 이 회로 도통 시험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녀석이 있어요. 그게 뭐다? 그게 종단 저항이에요. 종단 저항이 없으면 회로 도통 시험을 할 수가 없어요. 자, 회로 도통 시험이라 하면 수신기에서 각각의 회로가 제대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판단을 하는 겁니다. 1번 회로는 끊기지 않았는지, 2번 회로는 끊기지 않았는지. 만약에 끊겼다면, 정상적이라면 녹색 램프에 정상이라고 불이 들어옵니다. 1번 회로 테스트했을 때 정상이야. 2번도 정상이야. 근데 만약에 3번이 끊겼죠? 그러면 적색 램프에 단선이라고 불이 들어옵니다. 아시겠죠? 회로 도통 시험 할 때.
됐죠? 회로 도통 시험할 때 이건 정상, 이건 단선이라고 판단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 회로 도통 시험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다? 종단 저항이다. 종단 저항이 없으면 회로 도통 시험이 안 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자, 종단 저항을 보시면 제가 여기 달아놨는데 이게 종단 저항입니다. 작아서 잘 보이지도 않지. 그죠? 이게 뭐 그림을 그려보자면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뭐 색깔 같은 게 있지. 이 색깔에 따라서 저항값이 다르죠. 소방에서는 뭐 10kg짜리 씁니다. 전부 다. 그건 사실 뭐 그거는 우리 시험에서 알 필요는 없고 이런 종단 저항이라는 게 있는데, 자, 이 종단 저항의 역할이 뭐냐? 돌아가서 보도록 할게요. 발신기 세트가 있습니다. 그죠? 감지기가 있어. 이 플러스 마이너스 두 선이 발신기에서 출발을 하는 거지. 그죠? 그러면 이렇게 다 이어지고 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설치가 되어 있겠지. 이게 만약에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가닥이 이렇게 떨어져 있죠. 그러면 단선이라고 뜹니다. 연결이 안 돼 있으면 단선이라고 떠요. 이 두 개가 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럼 단선이 떠. 그래서 뭘 연결해 준다? 이 종단 저항을 회로의 끝부분에, 종단 저항 도시기호는 그냥 이렇게거든요. 이 회로의 끝부분에 연결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역할이 된다?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 선을 굉장히 미세하게 연결해 준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 종단 저항이.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회로의 길이 이렇게 벌려져서 끊어져 있지 않고 잘 연결이 되어 있구나 라고 수신기가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단 저항이 없으면 무조건 단선이 떠. 종단 저항 없으면 회로 도통시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렇게 세 가지 개념, 우리 송배전 방식과 회로 도통시험과 종단 저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을 가졌어요. 그러면 조금씩 디테일하게 심화 과정으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회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종단 저항을 설치하는데, 종단 저항은 어디에 설치해야 되느냐? 종단 저항 이름에서 알 수 있어요. 마치 종자에 끝단자 씁니다. 즉 어디에 설치한다? 이 회로라는 이 선로의 끝부분에 설치를 합니다. 끝부분에. 왜 그런가 하면 자, 종단 저항이 만약에 여기 설치되어 있다고 볼게요. 여기 설치되어 있다고 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러면 회로 도통 시험을 했다. 이 정상으로 뜨겠습니까? 단선으로 뜨겠습니까? 정상으로 뜹니다. 왜? 자, 여기가 끊겨 있다 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정상으로 떠요. 정상으로. 왜? 종단 저항이 있기만 하면 정상으로 뜹니다. 정상으로 떠요. 대신 이런 식으로 설치되어 있다면 이 뒤에가 끊긴다?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뭐다? 수신기에서 종단 저항까지만 신호를 체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중간에 설치하면 이 뒤에 있는 부분들이 끊기더라도 회로 도통 시험을 해도 이게 정상으로 뜬다는 거지. 그래서 꼭 어디에 설치해야 된다? 종단 저항이라는 이름 그대로 회로의 끝부분에 설치를 해야 이렇게 앞부분에 선이 끊겼을 때 회로가 단선이라는 걸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시 한번, 종단 저항이 있기만 하면 도통 시험이 돼. 정상으로 뜨긴 떠. 그런데 이렇게 끝부분에 설치하지 않고 만약에 이런 앞부분에 설치했을 때는 이 종단 저항 뒤로 선로가 끊기면 판단을 하지 못한다. 수신기가 여기까지만 감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항상 종단 저항은 회로의 끝부분에 설치를 해야지 끝까지 다 커버를 할 수 있다. 다 감시를 할 수 있다. 아시겠죠? 종단 저항의 설치 위치가 그래서 중요하다. 그래서 이름도 종단 저항이구나까지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정리가 됐으면 앞으로 송배전식으로 돌아가지고 한 번 더 디테일하게 하나 더 말씀드려 볼게요. 송배전 방식이라 하면 하나의 경계구역 내에 있는 모든 감지기를 두 가닥으로 포용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즉 어떻게 하지 마라? 이런 거예요. 배선의 도중에서 분기하지 말아라. 이게 무슨 말이다? 자, 배선의 도중에서 분기됐어요. 연결이 되어 있어. 종단 저항이 여기 있어. 있기만 하면 정상으로 뜹니다. 됐죠? 그런데 여기 끊겼어. 얘는 제 역할을 못 하겠지. 그죠? 그렇지만 회로 도통 시험하면 어떻게 된다? 정상으로 뜬다. 왜? 종단 저항이 있으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분기하지 말고 어떻게? 송배전 방식으로 경계구역 내에 있는 모든 감지기를 이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가닥으로 연결을 딱 해주고 끝에다가 종단 저항을 설치하라는 겁니다. 도중에서 분기하면 걔네는
감시가 안 된다는 거지. 끊기더라도. 그게 송배정 방식. 됐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심화 과정으로 한번 설명해 드린 부분입니다. 됐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 다시 하나 더. 계속해서 여러분들 이게 쌓아 나갈 거예요. 종단저항은 화재 안전 기준상 보면 감지기 회로의 끝부분에 설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단저항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럼 여기 설치하면 되긴 됩니다. 그런데 주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요 그림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단저항이 발신기 세트 내에 있지. 자, 화재 안전 기준상에는 이 감지기 회로의 끝부분에나 설치하면 됩니다. 즉 마지막 감지기에 설치를 하면 그냥 감지기에 여기 종단저항이라고 적어만 주면 상관없어요. 법적으로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인 시공은 어떻게 하느냐? 다 감지기 내에 경계구역 내에 있는 모든 감지기를 포용했죠. 그러고 나면 발신기 세트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종단을 설치해줘요. 이 그림처럼. 왜 그렇게 한다? 유지보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자, 법 기준처럼 아까처럼 종단저항은 그냥 여기 설치했다고 볼게요. 여기서 끝냈다. 그러면 여러분들 천장에 있는 마지막 감지기에다가 종단저항을 그냥 설치해 놓은 거예요. 즉 육안으로 보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종단저항이 어디 있는지, 마지막 종단이 어딘지. 그럼 유지보수가 어려운 거야. 우리가 일일이 뜯어가지고 종단저항을 찾지 않는 이상. 물론 적어 놓으면 되긴 하지만 여기 종단저항이 있다고 표시해 놓으면 되긴 돼요. 그럼 미관상 안 좋으니까. 그래서 신축 건물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안 합니다. 이런 식으로 안 하고 어떻게 무조건 일로 다 가져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계단 감지기를 증설한다.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마지막 감지기에 여기 종단 처리해놨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실 수 있는데 웬만한 신축 건물에는 어떻게 유지보수 같은 걸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어떻게 한다? 발신기로 돌려놓는다. 왜? 발신기는 설치 높이가 얼마다? 손으로 조작하는 높이 얼마? 그렇죠. 바닥으로부터 0.8에서 1.5m 이하지.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해서 종단저항을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치를 해 놓는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실무적으로. 되셨죠? 여기까지. 이 정도 이해하고 나면 이제 감지기의 개수를 산정하는 문제를 감지기 선을 전성화작수 산정하는 거 보시면 그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기본적인 개념. 되셨죠? 계속 보시면서 우리 전성가닥수를 계속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감지기들 살려보겠습니다. 이 감지기들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최소 몇 가닥의 전선이 필요하다? 2가닥의 전선이 필요하다. 그죠? 그래서, 미리 종단저항을 여기다 그려 넣어 볼게요. 됐죠?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2가닥 가가지고, 연결해주고, 여기서 종단 처리하면 끝인 거예요. 됐죠? 그리고, 만약에 종단저항이 여기에 그려져 있었다. 미리.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한다? 전선가닥수를 보내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여기에 종단 처리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되셨죠? 별로 어렵지 않지? 됐죠? 자, 이 개념 그대로를 가지고 가면서 우리 뭘 할까? 이제 전선가닥수를 한번 산정을 해볼 거예요. 전선가닥수. 굉장히 간단합니다. 다시 종단전 여기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2가닥 보내면 되죠. 2가닥 보내면 돼요. 몇 가닥? 2가닥이구나. 전혀 어렵지 않지.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부터 이해는 했으니까 시험적으로 하나 가져가 보겠습니다. 이제 도면상에서 나오는 거는 여러분들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 자, 전선가닥수를 구하시오라고 나오는데 제가 그린 것처럼 전선가닥수 2개를 그려주지 않겠지. 그래서 어떤 식으로 도면에 나오느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게 뭐다? 여러분들 이게 뭐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느냐. 도면상에 나오는 이 선들은 전부 다 그냥 이런 전선관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전선관. 아시겠죠? 전선이 아니에요. 이 전선관이라 하면 전선을 여기다 넣어서 이 전선을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 전선에도 내열 성능이 있긴 하지만 이런 전선관 딱딱한 것들에 넣어가지고 물리적인 충돌이라든지 그래서 잘린다거나 아니면 똑같은 내열 성능이 있지만 얘가 훨씬 더 열에 잘 견디겠지. 그죠? 전선을 보호해 주는 역할인 전선관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 전선관. 여기 그려져 있는 이제 앞으로 그려져 있는 모든 것들은 전선관이에요. 전선 자체가 아니라 이 전선관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 개념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전선간을 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느냐? 터널이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터널. 왔다 갔다 다닐 수 있는 터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 됐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부터 이제 출발하는, 발신기 세트에서 출발하는 전선 두 가닥 있죠? 이거를 자동차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플러스라는 자동차, 마이너스라는 자동차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 종단장은 뭐라고 생각해달라? 그냥 여러분들 자동차 경유하죠? 피니시 라인이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발신기 세트는 출발선, 얘는 피니시 라인. 전선간은 뭐다? 그냥 터널, 트랙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 자동차가 경주를 하는 트랙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되게 쉬워요. 자,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그러면 그려져 있는 거 이건 뭡니까? 전선간이지. 터널이에요, 터널. 그러면 자동차 두 대가 출발을 합니다. 출발선은 여기, 피니시 라인은 여기. 그럼 이 전선 출발한다. 길이 없으니까. 피니시 가면 일로 가면 끝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전선 몇 가닥 필요하겠구나. 두 가닥 필요하겠구나. 두 가닥 필요하겠구나. 두 가닥 필요하겠구나. 됐죠? 그러면 아까처럼 종단장이 여기 있습니다. 됐죠? 그러면 출발선은 여기, 피니시 라인도 여기입니다. 자, 대신 출발하는 자동차 두 개가 모든 트랙을 돌고 와야 되겠지. 출발했어요. 출발했어. 그럼 다시 일로 오느냐? 아니지. 왜? 길이 없으니까. 터널이 안 뚫려 있으니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여기 몇 가닥? 네 가닥이 되는 겁니다. 두 가닥 갔다 두 가닥 나오니까. 여기 몇 가닥? 네 가닥이 되는 거고, 네 가닥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끝입니다. 이게 끝이에요. 이 개념만 알면 여러분들 끝이에요. 다시 한번. 전선간이다. 여기 그려져 있는 것들이 전선간이다. 즉 터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출발하는 전선은 뭐 자동차 두 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된다. 출발선은 뭐 발신기 세트고, 피니시 라인은 종단장이다. 이 개념만 가져가 주시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연습해 볼게요. 이거 다 전선간입니다. 터널입니다. 터널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어. 종단장, 피니시 라인 또 여기 있어.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출발해가지고 모든 감지기를 포용할 거예요. 경계구역 내에 있는 모든 감지기를. 길이 여기밖에 없으니까 일로 가겠지. 여러분들 어디로 가실 겁니까? 그렇죠. 얘도 포용해 줘야 되니까. 지나쳐야 되니까. 갔어. 근데 갔다가 어떻게? 돌아 나올 수밖에 없지. 왜? 길이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죠? 돌아 나왔어. 여기까지 또 갔어. 그럼 또 어떻게 한다? 피니시 라인 저쪽이니까 돌아가야지.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럼 다 네 가닥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 피니시 라인은 뭐다? 이게 종단장은 피니시 라인이다. 발신기 세트는 출발선이다. 얘네는 트랙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 터널로 되어 있는. 그 사이를 전선이라는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가닥의 자동차가 출발을 한다. 아시겠죠? 전 자동차 이거 터널 이 개념을 생각을 해가지고 설명드릴 때 완전 획기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이해가 되십니까? 별로 안 어려우시죠? 됐죠? 자,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끝이에요. 사실 끝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뒤에 감지기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모자라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루프 방식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루프 방식에 대한 개념이 나오는데 루프 방식 있죠. 이 루프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냥 고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고리. 여기 보시면 이렇게 고리가 형성되어 있지. 터널로 고리가 형성되어 있죠. 이럴 경우에 대한 건데 아무것도 아닙니다. 종단장 그대로 갔지. 그대로 해봅시다. 갔어. 다시 돌아 나왔습니다. 끝이야. 네 가닥. 두 가닥이랍니다. 루프 방식은 뭐다? 루프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곳은 두 가닥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전부 다 네 가닥인 겁니다. 이게 끝이에요. 이때까지 제가 여러분들 감지기와 감지기 사이, 감지기와 발신기 세트 사이에 이 루프 방식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계속 설명을 드렸지만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이게 끝입니다. 루프 방식의 경우에는 두 가닥, 나머지는 네 가닥 이렇게 정리하면 끝입니다. 끝. 굉장히 간단하게 끝이. 만약에 여기 하나 더 있었어요. 더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 일로 갔다가 돌아 나왔다가 다시 돌겠지.
그러니까 여기는 네 가닥, 루프는 두 가닥, 나머지는 전부 네 가닥. 끝입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차근차근 돌아왔을 뿐이지 끝이에요. 아시겠죠? 간단하죠? 됐죠? 이렇게 하시면 우리 송배전 방식에 대해서 다 정리가 됐다. 한 문장으로 끝낼 수 있었습니다. 끝. 그래서 아까 이 그림 보시면 그대로인 거지. 종단장 여기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쭉 가면 두 가닥 끝. 종단장이 여기 있다. 다시 돌아 나오기 때문에 네 가닥이 된다. 이 그림은 이제 간단하지. 아시겠죠? 앞에 우리 설명을 다 들었기 때문에 됐고. 자, 여기 했고 우리 송배전 방식이 끝이 났습니다. 그죠? 송배전 방식이 끝이 나고 배선 방식 중에 제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송배전 방식이 있고 하나는 뭐가 있다? 교차회로 방식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교차회로 방식 정리하고 갈게요. 우리 송배전 방식 했기 때문에 교차회로 방식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교차회로 배선 방식은 구성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구성하는 이유가 뭡니까? 피익에서 공부를 했었어. 교차회로 방식. 그렇죠. 서희비의 오동작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스기 같은 경우에는 소화액체가 방출이 된다. 그러면 인명에도 피해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즉 감지기 오동작에 의해서 바로 소화액체가 방출되면 위험하기 때문에 어떻게 두 회로 이상의 회로를 사용해가지고 교차로 구성을 해서 두 가지 회로가 동시에 동작해야만 설비가 동작할 수 있게끔, 즉 설비의 오동작 방지를 위해서 설치하는 게 교차회로 방식이다 라고 했었죠. 자, 그림으로 그려보자면 더 쉽습니다. 앞에는 하나의 회로를 끝냈었어. 그죠? 근데 교차회로 방식은 뭐 둘 이상의 회로를 사용한다. A, B 회로를 사용해서 얘는 A, 얘는 B, 얘는 A, 얘는 B, 얘는 A, 얘는 B예요. 이렇게 어떻게 교차로 구성을 한다. 이쪽으로 묶어도 AB 교차, 이쪽으로 묶어도 AB 교차.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서 이 두 회로가 동시에 동작해야만 설비가 동작하게끔 하는 게 교차회로 방식이었습니다. 됐죠? 간단하지? 자,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딴 거 없어. 도면상에 교차회로 방식이라고 해서 A는 A끼리, B는 B끼리, B는 B끼리 이런 식으로 구성을 안 합니다. 실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다? 똑같아요. 그냥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어요. 이건 뭐다? 터널입니다. 전선관입니다. 전선관. 됐죠? 그대로 가볼게요. 그대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도 안 어려워. 얘는 일단 A 거예요. A 거. A 회로라고 볼게요. A 갔어. 두 가지 갔지. 그렇죠? B는 내게 아니야. 그럼 B는 그냥 통과하는 겁니다. 통과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어려워 하시는데 개념을 이런 거예요. 통과한다는 게, 자, 감지기가 이렇게 있죠. 이 전선관을 통해서 배선이 지나가죠. 여기가 만약에 A야. 필요해. 그러면 여기 결선을 해주는 겁니다. 전선이 이렇게 두 가닥 들어와서 결선을 해주는 거고. 필요 없다. 그러면 얘는 결선 안 해주고 그냥 쑥 지나가는 거예요. 이 풀박스를 통해서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개념을 이 그림상으로만 계속 표현을 하시니까 지나간다는 개념을 모르시더라고. 이 감지기를 어떻게 그냥 지나가지? 라고 하시는데 전선관과 전선관이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으면 얘 결선 안 해주고 그냥 쭉 지나가는 겁니다. 결선만 안 해주면 얘는 A게 아닌 거지. 이해되셨죠? 이렇게 하면서 다시 A 출발했어요. A 결선 해줬어. B는 내 거 아니야. B 결선 안 해줬어. 그냥 지나갈 거야. A는 결선 해주고 또 B 내 거 아니야. 그냥 지나갈 거야. A 결선 해주고 B 지나가고 해서 돌아온다. 왜? 종단자는 여기 있다고 볼게요. 회로 두 개니까 종단자는 두 개인 겁니다. 됐고, 그 다음에는 뭐 지나가 볼까? B 회로 거 지나가 보겠습니다. 지나가고 싶지만 어떻게? A는 건너뛰고 싶지만 길이 여기밖에 없어. 가는 거예요. 가서 A 결선해주고, B 결선해주고, A 그냥 지나가고, B 결선해주고, 또 A 그냥 지나가고, B 결선해주고, 이런 식으로. 뭡니까? 교차회로 방식이라서 두 개 회로 사용했지. 루프 방식 되어 있죠. 간단해요. 두 개 회로니까 그냥 두 배야, 단순하게. 자, 송배전 방식은 루프 방식인 경우에는 두 가닥, 나머지는 네 가닥이었죠. 교차회로 방식은 그 두 배로, 루프 방식은 네 가닥, 나머지는 8가닥인 겁니다. 간단하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차회로 방식. 되셨죠?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루프 방식에서 송배전 방식은 루프 방식이 2가닥, 나머지는 4가닥. 교차로 방식은 루프는 4가닥, 나머지는 8가닥. 끝이다. 대신 교차로 방식에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것만 하나만 주의하시면 교차로 방식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연습. 자, 이렇게 있다고 보겠습니다.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무슨 회로가 되겠습니까? 교차회로 방식이니까 A 말고 다른 그 옆에 거 B가 와야 되겠지. 또는 얘가 A가 와야 되겠지. 됐죠?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루프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만 주의하시면 돼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가닥으로 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제가 이거 그냥 A 거 이거 한색 걸로 해볼게요. A 갔습니다. B 그냥 지나가고 A 연결해주고 B 그냥 지나가고 A 연결해주고 A까지 가야 되겠지. A 지나가요. B는 지나가고 A 연결해주고 다시 돌아 나와서 B 지나가고 A 연결해주고 돌아왔습니다. 됐죠? 얘는 B 가보겠습니다. B. B는 갔어요. B 연결해주고 지나가서 연결해주고 얘 B입니다. 지나가서 연결해주는데 얘는 어디까지만 가면 된다? B까지만 가면 되는 게 B까지만. A까지 갈 필요가 없죠. 그리고 돌아 나오고 연결해주고 돌아 나오고 돌아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다? 마지막 부분에 있는 애들 있죠. 이 마지막 부분에 있는 애들은 어떻게 된다? 하나 A팀만 오면 돼. B팀의 자동차들은 올 필요가 없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4가닥이 되는 거예요. A 2가닥 왔다가 2가닥 나가니까 4가닥이 된다. 여기는 8가닥이 되겠지. 왜? A도 지나갔다가 B도 지나가니까. 아시겠죠? 마지막에 끝부분에 있는 요 회로만 4가닥이 된다. 요것만 주의해 주시면 교차로 방식은 끝입니다. 루프는 4가닥, 그 외의 부분들 모두 8가닥인데 이런 식으로 끝부분에 있는 애들 쪽만 4가닥이 된다. 이해되시죠? A 2대 와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 갔다가 나가는 거. B는 여기까지 올 필요 없어. B팀이니까. 되셨죠? 요 부분만 주의하시면 돼요. 요것만 주의하시면 교차로 방식도 끝입니다. 아시겠죠? 어려운 부분 있으십니까? 송배전 방식 이해 안 갔다? 그러면 사실 교차로 방식도 이해 안 갔겠지. 그런데 여러분들 연습 차근차근 쌓아왔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혹시나 이해 안 되시면 저한테 또 물어봐 주시고. 아시겠죠? 자, 여기서 하나만 더 정리하고 갈게요. 이거는 정리라고 하기보다는 여러분들 눈치를 채실 만한 부분인데, 자, 전선이 이렇게 있어요. 우리 가닥수를 구해서 이게 몇 가닥인지 알았죠? 만약에 교차회로 방식이어서 여기가 교차회로 방식일 때 루프 부분은 몇 가닥? 송배전 방식일 때 2가닥이고 교차회로 방식이면 그 2배인 4가닥이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이거 4가닥을 표현을 해야 돼. 표현을 할 때 어떻게 한다? 4가닥 이런 식으로 적는 게 아니고 도면상에 어떻게 되어 있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만약에 그러면 교차로 방식 아니고 송배전 방식이다. 그러면 루프 방식 몇 가닥입니까? 2가닥이지. 2가닥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아셔야 될 거. 다시 교차로 방식이 왔어요. 그러면 여기가 몇 가닥이 되겠다? 8가닥이 되겠지.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이래 놨을 때, 우린 8가닥인 걸 아니까 이게 8가닥인 줄 알겠는데, 채점자가 본다면 여러분들 이거 몇 가닥인지 화면에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오지. 여러분들이 채점자의 눈을 편하게 해주는 게 여러분들 합격률을 높이는 겁니다. 아시겠죠? 매너가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자, 매너가 합격을 만드는 거예요, 합격을. 그래서 도시기호상에서도 표현할 때, 실무상에서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 둘, 셋, 4가닥 했으면 조금 띄우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표현해 줬습니다. 그러면 쉽게 깔끔하게 해놓으면
이게 8가닥이구나라는 걸 단번에 캐치가 되겠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만약 12가닥이면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쉽게 채점 하시는 분들도 쉽게 알 수 있겠죠. 아시겠죠? 요 정도까지만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이때까지 한 게 뭐다? 감지기와 감지기 사이 또는 감지기와 발신기 세트 사이의 전선을 정리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내일부터는 수신기에서 발신기 세트로 가는 이 부분, 알짜배기라고 말씀드린, 진짜배기라고 말씀드린 이 부분의 전선가닥수를 산정할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 간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이 간자 써서 간선이라고 표현을 하고, 나머지 이 부분들은 지선이라고 표현을 해요. 지선이라고. 근데 뭐 시험장에서 뭐 나오는 얘기는 아니고, 지선이란 말도 사실 잘 안 써. 간선이란 말은 실무상에서 그냥 매번 쓰는 말인데, 지선이란 말은 잘 안 쓰거든요. 여기는 뭐 2.5mm, 여기 2.5mm 스퀘어 그렇긴 한데, 그거는 여러분들 뒤에 가서 말씀드리고, 요거 내일부터는 이 간선에 대해서 배울 거지만, 오늘 요 부분들 있죠. 정말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문제 한번 훑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1번 적어놓고, 여기 2번 적어놓고, 뭐 여기에 3번 적어놓고, 물어봐요, 이렇게. 동시에 다 물어봅니다. 여기 전선가닥수 몇 가닥, 이런 식으로. 여기 몇 가닥, 여기 몇 가닥 물어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였어요. 아시겠죠? 물론 내일부터 하는 거는 조금 더 복잡해지긴 할 겁니다. 조금 더 복잡해질 거지만 규칙성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해하고 나면 전선가닥수 산정하는 거 사실 굉장히 재밌어요. 이렇게 딱 복잡한 문제를 이렇게 딱 했을 때 전선가닥수가 딱 맞아 떨어진다? 약간의 희열이 있습니다. 어려운 수학 문제 풀듯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늘은 뭐 첫 시간인 만큼 너무 세게 안 나갔다고 생각을 해주시고, 내일부터는 제대로 진짜 배기 전선가닥수, 우리 당락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전선가닥수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자동 아재 탐지 설비의 간선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오늘 가셔가지고 집에 가셔가지고 많이도 말고, 오늘 내용도 크게 많이도 없었으니까 뭐만 하자 10분 정도 읽어보면서, 우리 지금 페이지로 치면 딸랑 뭐 3-4페이지밖에 안 나갔죠. 그리고 요거 읽어보시면서 요런 게 중요했었지, 요런 개념이었지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서 복습 한 번만 해주시라.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안 할 것 같아서 지금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자, 개념 하나 하고 갈게요. 우리 전선가닥수 연도 개념도 하면서 말씀드렸던 건데, 전선가닥수 산정할 때 요 개념은 꼭 가져가자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본적으로 꼬마 전구 또는 경종 또는 감지기와 같은 모든 전기기구를 동작시키기 위해서는 최소 몇 가닥의 전선이 필요하다. 그렇죠. 플러스 마이너스 2가닥의 전선이 필요하다. 됐죠? 그리고 수신기에 하나가 입력이 되면 하나가 출력이 된다. 아시겠죠? 요건 준비작동식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가 들어와야 하나가 나가는구나. 됐고, 그 다음에 요거는 공통적인 개념인데, 자동으로 동작하는 모든 소방시설은 베이스 개념으로 사람이 수동으로도 동작시킬 수 있다. 요 정도 개념 알고 가시면서, 오늘 그 다음 중요한 거 요겁니다. 그 다음 중요한 거 한 줄로 요약하자면, 송배전 방식의 경우 루프 부분은 몇 가닥? 2가닥. 그 외의 부분은 4가닥이 되고, 교차회로 방식에서 루프 부분은 4가닥이 되고, 그 외의 부분은 8가닥이 된다. 다만 주의하실 부분은 어떤 거? 교차회로 방식에서 마지막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요 끝단에 있는 녀석들의 회로는 4가닥이 된다. 요 부분만 주의하시면 교차회로 방식도 끝입니다. 아시겠죠? 요 정도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눕기 전에 한 번만 보시면서, 10분만 보시면서 상기시켜 주시면서 내일 전선가닥수 간선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